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여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즐겁게? 즐겁게 시간을 잘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유쾌하게 보내셔야죠. 일단은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가족이 제일 1순위니까 우리 가족들 잘 챙기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성의 그 내부적인 일인데 그게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요즘 삼성이 관리하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CEO들 상당히 요즘 고난의 시기다. 요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전 CEO들 갑질도 많이 했겠지만은 요즘은 갑질을 떠나서 직원들 관리하는 게 이거 웬만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고, 또한 직원들이 또 불만들 많아요. 직원들의 불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듣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이 유독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SDI, S1 등 그런 삼성 그룹의 이제 계열사에서 그 삼성전자 출신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그룹은 예전부터 삼성전자 임원을 계열사 사장으로 내려보낸 일이 잦았어요. 그러니까 삼전에 여기는 임원을 인전 계열사로 이제 보내는 거죠. 계열사로 다 뿌리는 겁니다. 계열사로 SDI 가기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가고 아까 S1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계열사 사장들 보내는 겁니다. 임원들을 사장으로. 그러면 2013년 한때는 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 최고 경영자 CEO가 삼성전자 출신인 적도 있대요. 삼성전자 출신. 야, 삼성전자 출신이 참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이 삼성전자 출신이어야지 인전 CEO로 가는 거야. 사장으로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을수록 삼성 계열사의 그러니까 성공 DNA죠. 성공 DNA. 이거를 이제 심겠다, 이식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같은 그 삼성그룹의 인사 경영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제 감지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지되다 보니까 눈길을 끄는 거겠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요즘 이슈죠. 보면은 그 노사 협의회 위원 선거에서도 노동조합 측 후보가 전체 19곳 지역 중에 11곳에서 당선됐대요. 11곳. 19곳에서 11곳이 당선됐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설립한 지 한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노조 가입자 수가 한 2,4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직원의 13%밖에 불과 안 하겠죠. 그럼에도 노조 측이 과반을 차지한 배경은 기존 노사 협의회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노조의 김정란, 이창원 공동위원장인가 봐요. 이분들이 입장문을 밝혔는데 11곳의 지역구에서 노조 집행부, 대의원, 조합원 입후보가 당선됐다. 그동안 노사협의회는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래서 노노 갈등의 불씨가 된 지난 협의의 잘못된 모습을 절대 되풀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힌 거예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 기존의 노사협의회에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에 반대해서 쟁의 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2020년 12월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으로 취임한 최주선 사장이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최주선 씨가 이게 반도체 전문가라. 반도체. 근데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마이크론도 거쳐서 이제 삼성전자 디램의 설계 팀장, 개발 실장, 전략 마켓 팀장, 하여튼 삼성에서 있다 왔어요. 역임했고, 삼성은 이 최 사장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이제 디스플레이에다 이식하려고 이제 보낸 거예요. 이쪽에다 디스플레이에다. 그리고 이제 LCD 이전 사업을 이제 축소하고 이제 선택한 QD OLED라 했죠. QD OLED 이거의 상용화의 성공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연내 매각하기로 했던 그 LCD 생산 라인을 2022년 말까지는 전속시키기로 했어요. 다만 모니터용 LCD는 예정대로 이제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연구원이 어느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의 성공 DNA를
디스플레이에 신겠다는 그 인사 방침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봐야 한다. 서로 업이 다른데 성공적으로 이식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덕에 모바일은 1위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중국 BOE나 뭐 LG 디스플레이가 못 넘어설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전문가를 C로 맞은 삼성 SDI 있어. 삼성 SDI도 거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는 전영현 삼성 SDI 사장인데 이 최주선 사장처럼 하이닉스에서 일한 경력이 좀 있고 그 최 사장이 뭐 D램 설계 팀장일 때 이분은 D램 개발 실장을 역임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SDI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직원들은 그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에 배터리 시장에서 SDI가 도태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도태되고 있다. 실제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2020년에는 8%였어요. 전기차. 근데 올해 1분기에 이제 5.3%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삼성 SDI 내부 관계자가 회사는 공식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 그 전 사장은 내심 배터리를 좀 얕잡아 본다는 그런 인상이 있다. 그 배터리는 반도체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잠재적 위험 요인이 많다는 것인데 일정 부분 이를 인정하지만은 그렇다면 삼성그룹은 반도체 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가 봐요. 내부에서는. 또한 예스원 그래요. 예스원. 삼성에 또 예스원 그룹도 있는 거 있죠. 삼성 예스원. 거기 내부에서도 삼성전자 출신 사장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거긴 또 재무 전문가 그 노희찬 예스원 사장이 28년 동안 삼성에만 일했대요. 삼성전자에만 일한 사람이에요. 삼성전자. 그 노 사장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연구 인력도 줄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직원들은 미래 먹거리 자체를 말살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러한 지적에 관련해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SDI, 예스원 관계자는 모두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그 내부에서의 반발이 쉽습니다. 반발이 큽니다. 보면은. 하여튼 그 산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출신이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출신이면 다들 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의 삼성이란 말이 있어요. 관리의 삼성. 조직 세팅하고 관리에 능숙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과거에 코스닥 협회에서 낸 자료 보니까 코스닥 상장법인 CEO 10명 중 1명이 삼성그룹 출신이에요. 이 중 절반이 삼성전자 출신이었다. 그 정도 삼성전자 출신이라 막강하다는 거죠. 한 헤드헌트는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신뢰가 간다. 삼성전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돌다리 두드리시 보수적이고 해야 할 때는 과감히 투자해서 따라잡는데 어느 기업이라도 배우고 싶을 리 없다. 쉽지 않을 리 없다. 어느 기업이라도 배우고 싶지 않을 리 없다. 배우고 싶다는 거겠죠. 그죠? 일단 계열사 직원들이 이제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삼성전자 출신인데 안팎의 신망이 높다고 하네요.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2019년에서 20년에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에 머물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1조 2천억대로 이상 훌쩍 뛰었대요. 삼성전기가 잘 나가네요. 올해부터 삼성 SDS를 이끌고 있는 황성우 대표이사도 호평을 받고 있고 황 대표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출신이라고 하네요. 보고회수나 의자를 뭐 대폭 줄였다. 하여튼 뭐 이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출신 CEO를 낙하산으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이게 보면 이거 뭐 무슨 정치 쪽도 아니고 삼성전자 내부도 좀 약간 낙하산이라고 그런 개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한 계열사 직원이 삼성전자 출신 사장은 오자마자 반도체와 비교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을 저성과자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최근 입사한 직원들은 삼성전자든 아니든 모두 비슷한 고스펙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출신 CEO의 한마디 한마디에 불쾌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똑똑한 직원들이죠. 또 다른 직원은 이익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작 사업 파트너인 삼성전자에다 한마디도 못하고 하청업체처럼 구는 꼴에 실망한 직원이 많다. 참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전자 DNA를 전파라는 것이 최근 1, 2년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내려왔겠죠.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는 비즈니스 일원화 차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화도 전달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삼성의 전자의 그 DNA를 이제 심어 주려다 보니까 약간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차이. 기업 문화가 이제 있잖아요. 기업 문화. 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의 융화가 중요하겠죠. 융화가 중요하죠. 무조건 뭐 삼성처럼, 전자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이 가면 그 조직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직원들과 융화를 해서 소통을 잘해야 돼. 이런 걸 제대로 못하면 기업 완전 엉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다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CEO들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겠구나, 죽을 맛이겠구나,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내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리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뭐 참고차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가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삼성이라는 곳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